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나는 출판사 건물을 나오며 가을 바람을 맞았습니다. 편집장이 된 후로 퇴근 시간은 더욱 늦어졌지만 오늘은 일찍 끝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지 벌써 5해가 지났습니다. 그때는 영원할 것 같던 결혼 생활이 순식간에 무너졌죠. 골목길을 돌아서는데 낯익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카페였습니다. 심플한 로고와 따뜻한 색감이 한나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등을 돌리고 서 있는 사람. 한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였습니다. 5해 전 헤어진 남편이 이런 곳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들어가 볼까, 지나칠까 고민하는 사이 카페 문이 열리고 손님이 나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시선이 안으로 향했고 그 순간 준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나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도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둘 다 예상치 못한 만남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봄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 한나는 창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감정이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원망, 그리움, 호기심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준호와 보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혼 때 함께했던 여행, 손잡고 걷던 거리, 작은 다툼들, 웃음소리, 그리고 마지막 격렬했던 다툼과 이별까지 모든 순간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오랫동안 미워했습니다. 배신감에 눈물 흘리던 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카페 앞에서 그를 다시 만난 순간 그 미움이 온전히 남아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많은 것을 씻어내린 걸까요? 유리창에 비친 준호의 모습은 달라 보였습니다. 어깨에 힘이 빠지고 얼굴은 더 수척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오만함보다는 차분함이 느껴졌습니다. 한나는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 카페에 남겨두고 온 것 같았습니다. 오늘 밤은 오랜만에 잠들기 전 생각이 많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밤. 혼자 지내는 시간이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오늘따라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메모장을 열고 카페 이름과 위치를 적었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준호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무언가를 읽어내려 했지만 복잡한 감정 때문인지 명확하게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를 다시 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한나는 어제와는 다른 마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일을 마무리하고 일찍 퇴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어쩌면 그 카페에 들를지도 모릅니다. 한나는 출판사 사무실에 앉아 원고를 검토하며 자꾸만 생각이 다른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어제 본 준호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5해 전의 일들이 선명하게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준호는 건설회사에서 잘 나가는 중간 관리자였습니다. 미래가 창창했죠. 하지만 갑자기 닥친 경제 위기로 회사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준호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스트레스는 매일 밤 술로 이어졌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또 술이야? 이제 그만 마시는 게 어때? 한나는 매일 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면서 그런 말을 해? 준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한나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준호의 사업 실패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친구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빚은 늘어갔고 부부 사이의 골은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가 왔습니다.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남편과 관계가 있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알아야 할 것 같아서. 한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왜도 그것은 한나가 용서할 수 없었던 마지막 배신이었습니다. 동료의 목소리에 한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한나 편집장님, 회의 시간이에요. 회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일에 집중해야 했지만 자꾸만 어제 본 준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준호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오만함 대신 겸손함이, 날카로움 대신 부드러움이 느껴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자 휴대폰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친구 지영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있어? 오랜만에 한잔할까? 한나는 망설임 없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영은 이혼 후 한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친구였습니다. 그녀라면 이 복잡한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퇴근 후 만난 지영에게 한나는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준호를 봤어. 카페를 운영하고 있더라. 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어땠어? 말도 했어? 아니, 그냥 눈만 마주쳤어. 하지만 한나는 말을 고르며 잠시 멈췄습니다. 달라 보였어. 예전의 그 사람 같지 않았어. 지영은 한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만나볼 생각이야? 모르겠어.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나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가득했습니다.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해. 하지만 조심해. 상처받고 싶지 않다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나는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준호를 다시 만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까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제 카페 앞에서 느꼈던 그 떨림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미움과 원망 사이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한 한나는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광고지와 고지서 사이에 낯익은 봉투가 있었습니다. 연한 파란색 봉투. 한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것은 준호가 항상 사용하던 색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카드와 카페 쿠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언제든 들러주세요. 마이너스 준호. 한나는 카드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상처의 시작일까요? 한나는 준호의 카드를 며칠 동안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꺼내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결국 금요일 오후 원고 마감을 끝내고 퇴근길에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그 카페 쪽으로 향했습니다. 블루 모먼트라는 이름의 카페 앞에 서서 한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조용한 분위기에 손님이 몇 명 없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했지만 결국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벨소리와 함께 카페 안의 시선이 한나에게 향했습니다. 카운터에 서 있던 준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다가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 목소리는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5회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의 목소리는 한나의 가슴 한구석을 떨리게 했습니다. 한나는 조심스럽게 카운터로 다가갔습니다.
쿠폰을 받았어요.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준호의 말투는 공손했습니다. 마치 오랜 지인을 대하듯. 그러나 남편과 아내였던 관계를 드러내지 않는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창가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준호가 직접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손에서 커피잔을 받으며 잠시 손끝이 스쳤고 그 순간의 접촉에 한나는 가슴이 떨렸습니다. 카페가 분위기가 좋네요. 한나는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말했습니다. 1년 전에 시작했어요. 아직 자리 잡는 중이지만. 준호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5해 동안 쌓인 이야기들을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잘 지냈어요? 결국 준호가 먼저 물었습니다. 네, 편집장이 됐어요. 바쁘게 지내고 있죠. 한나는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요? 회사 그만두고 이것저것 하다가 결국 이 카페를 열게 됐죠. 항상 커피를 좋아했으니까요. 한나는 기억했습니다. 준호는 항상 커피를 즐겼습니다. 아침마다 직접 핸드드립 커피를 내려 마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운영해요? 한나의 질문에 준호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아니요, 파트너가 있어요. 서준이라고 바리스타예요. 그 순간 주방에서 젊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30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준호보다 훨씬 젊었습니다. 세련된 외모에 프로페셔널한 느낌이 물씬 풍겼습니다. 아, 손님이 오셨네요. 서준은 한나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나는 가볍게 목례했습니다. 서준은 준호에게 무언가를 속삭인 후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실력 있는 친구예요. 이 카페가 유지되는 건 대부분 그 덕분이죠. 준호는 서준을 향해 고마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한나는 문득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질투일까요? 아니면 그저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일까요? 당신, 많이 달라졌네요. 한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어요. 실패도 많이 했고, 후회도 많이 했고요. 그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한나는 갑자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미워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한나의 말에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에는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쇼팽의 녹턴. 둘이 처음 만났을 때 함께 들었던 음악이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준호가 일부러 틀어놓은 것일까요? 가끔. 이 근처 지나가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어제가 처음이었어요. 우연히. 한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우연이라.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준호의 말에 한나는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 실례할게요. 한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준호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를 보는 순간 다시 느껴지는 감정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사라지지 않은 감정들. 커피를 마저 마시고 한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호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벌써 가세요? 네, 약속이 있어서요. 사실 약속은 없었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 충분했습니다. 또 오실 거예요? 준호의 눈빛에는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마도요. 카페를 나서며 한나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다시 만난 준호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를 다시 신뢰해도 된다는 의미일까요? 그리고 서준이라는 존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집으로 향하는 길,
한나는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준호와 다시 만난 오늘이 무언가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나는 퇴근 후 다시 블루 모먼트 카페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우연이 아닌 의도적인 방문이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준호는 한나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다시 오셨네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지난번 커피가 맛있어서요. 한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사실 커피 맛보다는 준호를 다시 보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이번에도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카페가 한산했습니다. 손님은 한나 외에 노트북을 하는 대학생 한 명뿐이었습니다. 준호가 직접 커피를 가져오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평소와 다를 것 없었어요. 원고 검토하고 회의하고. 한나는 잠시 망설이가 덧붙였습니다. 사실 오늘은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어요. 준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앉아도 될까요? 한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한나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정말 오랜만이네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5해 동안 많은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당신도요. 한나는 준호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카페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1년 전이요. 그전에는 많이 방황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회사 그만두고 몇 번 사업에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했죠. 술도 많이 마셨고 정말 바닥까지 갔었어요. 한나는 준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미움, 연민, 그리고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한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많이 화가 났었어요. 알아요. 내가 정말 많이 잘못했으니까.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와서 이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미안해요. 당신에게 상처 준 모든 일들이 너무 후회돼요. 한나는 준호의 진심 어린 사과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기다려온 말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한나는 마침내 물었습니다. 그 여자와.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변명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나약했고 책임감이 없었어요. 사업이 망하고 자존심이 무너졌을 때 도망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여자는 단지 도피처였을 뿐이에요. 그게 나를 덜 아프게 하진 않아요. 한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아요. 내가 한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알아주었으면 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단지 나약함이었죠. 한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막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5해 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질문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이혼 후에는 어떻게 지냈어요? 처음에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술로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러다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고, 준호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 천천히 다시 시작했어요. 커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바리스타 과정을 배웠죠. 그리고 서준을 만나 이 카페를 열게 됐어요. 서준 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한나는 궁금했습니다. 좋은 친구예요. 내가 바닥에 있을 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죠. 그는 커피에 진심이에요. 한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묘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당신은요? 어떻게 지냈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힘들었어요. 하지만 일에 집중했죠. 그게 나를 지탱해줬어요. 한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편집장이 되고 나서는 더 바빠졌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네요.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해졌어요? 네, 꽤 편해졌어요. 한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지만, 이제는 내 시간과 공간이 소중해요. 준호는 한나의 말에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항상 강했어요. 나와 달리 강한 게 아니라 그냥 살아남은 거예요. 한나는 자신의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잖아요. 살아남는 거.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5회의 시간이 만든 거리가 있었지만 동시에 오랜 인연이 주는 친밀감도 있었습니다. 한나 씨. 준호가 조심스럽게 한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이름 부름에 한나는 가슴이 떨렸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친구로라도. 한나는 준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희망이 공존했습니다. 천천히요. 한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요. 준호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카페 밖은 어느새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한나는 시계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와주세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기다릴게요. 한나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카페를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오늘의 대화가 모든 상처를 치유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치유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한나는 준호와 나눈 대화를 곱씹었습니다. 그의 사과, 후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 한나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준호를 미워하는 마음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주말 오후 한나는 친구 지영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영은 오랜 작가로 한나의 출판사에서 여러 책을 출간한 인연으로 가까워진 사이였습니다. 이혼 후에는 정신적 지주가 되어 주었죠. 준호를 다시 만났다고? 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한나는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우연한 재회부터 시작해 진지한 대화까지. 지영은 한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이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지영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준호가 많이 변한 것 같아.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야. 지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바뀌긴 어려워. 하지만 성장할 수는 있지. 내가 그걸 구분할 수 있겠어? 한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알고 싶어. 조심해, 한나야. 한 번 깨진 유리는 다시 붙여도 균열이 남아. 지영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어. 내 마음이 그를 용서할 준비가 됐다면. 대화를 마치고 한나는 무심결에 블루 모먼트 카페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은 준호를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 자체가 주는 편안함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준호 대신 서준이 카운터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한나를 알아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준호 형은 오늘 재료 구매하러 나갔어요. 아, 그래요. 한나는 약간 실망감을 느끼면서도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부탁해요. 서준은 능숙하게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전문적이었고 커피를 대하는 진지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전에 어디서 일하셨어요? 한나는 궁금증에 물었습니다. 호주에서 바리스타로 일했어요. 귀국한 후에 준호 형을 만났죠.
서준은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형에 대해 들었어요. 전에 많이 힘들었다면서요. 한나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준호가 서준에게 자신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사실이 의외였습니다. 저희 관계에 대해 아시나요? 한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형이 조금 말해줬어요. 많이 후회하고 있더라고요. 서준의 말투는 솔직했습니다. 형은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안정되고 책임감 있어졌죠. 한나는 서준의 말에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준호의 변화가 진짜라면 그것은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변화의 과정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한나가 물었습니다. 카페 창업 세미나에서요. 준호 형은 열정은 있었지만 경험이 부족했고 저는 실력은 있었지만 자본이 없었죠. 서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서로 필요한 부분을 채워줬어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카페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나 씨, 오셨네요. 네, 우연히 지나가다가. 한나는 조금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서준에게 눈짓했고 서준은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가 한나의 테이블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서준이랑 이야기 많이 했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네, 좋은 파트너를 만난 것 같네요. 한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서준이 없었다면 이 카페도 없었을 거예요. 준호의 말에는 감사함이 묻어났습니다. 서준은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친구예요. 제가 가장 어려울 때 도움을 준 사람이죠. 그가 당신을 많이 변화시켰나 봐요. 변화시킨 건 시간과 경험이에요. 그리고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덧붙였습니다. 당신을 잃은 후의 깨달음도요. 한나는 준호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녀도 이혼 후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가치, 독립의 중요성, 그리고 진정한 관계의 의미까지. 내일 시간 되세요? 준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같이 저녁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카페 밖에서 좀 더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한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너무 빠른 걸음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그들의 관계를 다시 정의할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좋아요. 한나는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예전에 자주 가던 이탈리안 레스토랑, 아직도 있더라고요. 거기 어때요? 한나는 그 장소를 기억했습니다. 그들의 첫 데이트 장소였죠. 의미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한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준호의 초대를 받아들인 것이 옳은 결정일까? 서준이라는 새로운 인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은 정말 준호를 다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나는 지영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한 번 깨진 유리는 다시 붙여도 균열이 남는다. 하지만 어쩌면 그 균열 자체가 하나의 패턴이 되어 더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내일의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지만 한나는 적어도 과거에 묶여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든 완전한 마침표든 이제는 진정으로 자신의 선택을 믿고 싶었습니다. 약속한 레스토랑 앞에서 한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니 준호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그의 모습은 옛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오버랩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쉰 후 한나는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한나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한나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일찍 와서 기다렸어요. 준호는 항상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일관성에 한나는 묘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음식을 주문한 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이야기로 시작해 점차 더 깊은 주제로 들어갔습니다. 카페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한나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상담사가 취미를 찾아보라고 권했어요. 그때 커피에 관심을 갖게 됐죠. 회복 프로그램이요? 네,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이었어요. 준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혼 후에 많이 무너졌거든요. 술에 의존하다가 결국 병원에 실려갔어요. 한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준호가 그렇게까지 힘든 시간을 보냈을 줄은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정말 미안해요. 한나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겼습니다. 당신이 미안해할 일 없어요. 내 선택이었으니까. 준호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서준을 만났어요. 그도 같은 프로그램에 있었거든요. 다른 이유로였지만. 서준 씨도요? 네, 그는 사업 실패 후 우울증으로 힘들어 했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가 됐죠. 그리고 공통의 관심사인 커피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계획했고요. 한나는 준호와 서준의 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서로의 어두운 시간을 함께 견뎌낸 동료였던 것입니다. 서준 씨는 참 좋은 사람 같아요. 한나가 말했습니다. 네, 정말 그래요. 준호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줬어요. 한나는 준호가 서준을 이야기할 때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곳에서 단순한 우정 이상의 무언가를 느낀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습니다. 당신들,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인가요? 한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서준은 여자친구가 있어요. 곧 결혼할 예정이에요. 한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감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스스로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질투? 아니면 아직 준호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일까요? 당신은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이혼 후에 누군가 만났어요? 한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일에 집중하는 게 더 편했죠. 그랬군요. 준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사실, 당신을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여러 번 연락하려고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죠. 한나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언제부터요? 이혼 후 1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요. 회복 프로그램에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하지만 당신에게 연락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한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준호가 그렇게 오랫동안 자신을 생각해왔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럼 우연히 만난 것도 아니었어요? 한나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정말 우연이었어요. 카페 위치를 정할 때 당신이 근처에 있을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당신을 봤을 때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레스토랑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가을밤의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한나 씨. 준호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한나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당신에게 상처 준 모든 일들이 너무 후회돼요. 이제 그만 사과해도 돼요. 이미 받아들였어요. 한나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말해야 할 것 같아요. 당신은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망쳐버렸죠. 한나는 준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독립적인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혼 후 스스로 만들어 온 안정감과 평화를 다시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 한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 우리 관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두려워요. 이해해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준호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알아주세요. 제가 정말 변했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을 다시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나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준호는 분명 변했습니다. 더 성숙해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 불을 켜자 익숙한 자신만의 공간이 반겨주었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혼자의 힘으로 지켜온 성체였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 이것을 다시 누군가와 나눌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한나는 생각했습니다. 준호를 다시 마음에 들이는 것은 위험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의 기회일까요? 그리고 서준이라는 존재는 왜 그녀를 불안하게 만드는 걸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그녀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온전히 그녀의 결정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지 않고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는 선택. 그것이 지금 한나가 원하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나는 점점 더 자주 블루 모먼트 카페를 찾게 되었습니다. 퇴근 후 들러 커피를 마시며 준호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편안한 마음으로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준호는 카운터 앞에서 서준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한나가 들어오자 두 사람은 대화를 멈추었습니다. 준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무거워 보였습니다. 한나는 평소처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커피를 가져왔고 그녀는 그의 표정이 좋지 않음을 알아챘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준호는 카페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카페를 시작할 때 받은 대출의 상환 기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매출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나는 준호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과거 사업 실패로 무너졌던 그가 다시 같은 상황에 처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그녀는 도울 방법이 있는지 물었지만 준호는 자신의 문제라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함이 어렸지만 동시에 과거의 자존심과 책임감도 엿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한나는 집에 돌아와 준호의 상황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가 카페 경영 실패로 다시 한번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도울 방법이 있을까요? 다음 날 한나는 퇴근 후 카페에 들르지 않고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서류 상자를 꺼내 뒤적이다. 마침내 찾고 있던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이혼 당시 작성했던 재산 분할 서류였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며 한나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준호가 외도와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목 이상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준호가 재기할 수 있도록 일부 자산을 그에게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와 배신감 속에서도 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던 그녀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한나는 다시 카페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준호 대신 서준이 카운터에 있었습니다. 준호의 행방을 묻자
서준은 은행에 대출 연장 상담을 하러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나가 상황의 심각성을 물었을 때 서준은 주변을 둘러본 후 낮은 목소리로 실상을 털어놓았습니다. 카페는 준호에게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회복과 새 출발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대출 상환과 밀린 임대료를 합하면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했지만 준호는 자존심 때문에 한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녁 준호가 은행에서 돌아왔을 때 한나는 여전히 카페에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만 봐도 상담이 잘 풀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일주일 더 시간을 주었지만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한나는 준호의 손을 잡으며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했고 준호는 그녀의 존재가 힘이 된다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나는 은행에 들러 자신의 계좌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이혼 후 저축해온 금액과 최근 받은 상여금을 합하면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카페 문을 닫을 시간에 한나는 다시 찾아갔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준호와 서준이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준호에게 이야기할 것이 있다고 했고 서준은 상황을 눈치채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나는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카페의 공동 투자자가 되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대출이 아니라 투자로 카페가 잘 되면 수익을 나눠 갖고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받을 수 없다고 했지만 한나는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거절하는 것이냐며 조금 강하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모두가 실수를 할 수 있으며 과거에는 준호가 지금은 자신이 실수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서로를 도울 수는 있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한나에게 또 빚을 지는 것 같다며 망설였지만 한나는 이것이 빚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녀는 준호와 카페를 믿는다며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생각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깊은 생각 끝에 준호는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투자가 아닌 대출로 받고 이자와 함께 반드시 갚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나는 잠시 망설이다 동의했고 다만 카페가 안정될 때까지 조급해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나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준호를 도운 것은 단순히 그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그녀 자신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상처와 미움을 넘어 이해와 용서의 길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카페 블루 모먼트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한나의 투자 덕분에 준호는 대출을 상환하고 밀린 임대료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카페 내부도 일부 리모델링하고 새로운 커피 장비를 들여놓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카페의 분위기뿐만 아니라 손님들의 발길도 조금씩 늘게 했습니다. 한나는 퇴근 후 종종 카페에 들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출판사 편집장으로서의 안목과 마케팅 감각이 카페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제안으로 작가들의 북토크를 카페에서 열었고 이벤트는 예상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지역 신문에도 소개되어 블루 모먼트는 책을 읽기 좋은 문화 공간으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한나의 도움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자존심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고 오히려 한나의 현실적인 조언과 따뜻한 격려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둘 사이의 신뢰는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카페는 여느 때보다 붐볐습니다. 한나는 바쁜 준호와 서준을 돕기 위해 앞치마를 두르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친구 지영이 들어왔습니다. 지영은 한나가 앞치마를 두르고 일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한나는 준호를 소개한 후 최근 카페에 투자하게 된 경위를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지영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한나의 밝아진 모습에 더 이상의 질문을 삼갔습니다. 그날 저녁 카페 문을 닫은 후 한나와 준호는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그 변화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조용한 식당에서 한나는 카페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의미 있게 느껴진다고 고백했습니다. 준호는 지난 몇 주간 한나의 도움 없이는 카페를 지키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그녀가 보여준 신뢰와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현실적 판단력과 따뜻한 마음이 카페에 새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과거에 한나에게 못했던 것들에 대해 깊은 후회를 표했습니다. 한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5해 전과 달리 지금은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준호도 그녀 자신도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한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을밤의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고 강물은 도시의 불빛을 반사하며 잔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서준이 이번 주말에 약혼식을 한다며 한나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한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서준의 약혼식에 함께 가는 것은 단순한 초대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쌍으로서 공식적인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나가 괜찮을지 물었을 때 준호는 서준이 특별히 한나도 오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카페가 살아난 것은 한나 덕분이니 서준도 정말 고마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주말 서준의 약혼식장에서 한나와 준호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서준의 약혼녀는 밝고 활기찬 여성이었고 두 사람은 정말 잘 어울려 보였습니다. 축하 인사를 건네며 한나는 서준이 준호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서준은 한나에게 와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준호가 한나를 다시 만난 후 많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한나는 자신도 많이 달라졌다고, 사람은 좋은 방향으로 변하는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약혼식 후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호는 조용히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한나가 행복해 보인다고 말하자 준호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는데 이제는 다시 삶이 의미를 찾아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녀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일에만 몰두하며 감정을 차단했던 시간들, 그리고 지금 조금씩 다시 열리는 마음. 그것은 두려움과 기대가 공존하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한나에게 다음 주에 있을 카페 1주년 기념 이벤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음악회와 함께 특별 메뉴를 선보일 계획이었습니다. 한나는 기꺼이 도울 의사를 밝혔고 준호는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헤어지기 전 준호는 한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간 둘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5해 만에 처음 느끼는 친밀함이었습니다. 준호는 모든 것에 대해 정말 고맙다고 말했고 한나는 준호의 손을 잡은 채 미소 지었습니다. 그 작은 접촉에 과거의 기억과 새로운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아직은 조심스러웠지만 더 이상 두렵지만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온 한나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준호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작은 친절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어디로 이어질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가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카페 1주년 기념 이벤트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블루 모먼트는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작은 음악회와 특별 메뉴가 큰 호응을 얻었고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한나와 준호는 카페를 더욱 발전시킬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한나는 출판사의 경험을 살려 신간 도서 프로모션을 카페에서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작가와의 만남, 북토크, 독서 모임까지 포함된 아이디어였습니다. 준호는 즉시 서준과 함께 공간 배치를 새롭게 구상했습니다. 한쪽 벽면에 책장을 설치하고 작은 무대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북 이벤트는 한나가 편집한 신진 작가의 소설 출간 기념회였습니다. 카페가 꽉 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준호와 서준은 분주히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이벤트의 성공에 모두가 기뻐했고 특히 준호는 한나의 아이디어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카페의 매출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커피 판매를 넘어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새로운 고객층도 유입되었습니다. 한나의 출판업계 인맥 덕분에 여러 작가들이 카페를 찾게 되었고 이는 블루 모먼트의 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한나는 어느덧 카페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출판사 일을 마치고 저녁이면 카페에 들러 준호를 돕고 주말에는 북 큐레이션을 담당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녀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오랫동안 일에만 몰두하던 삶에서 이제는 다른 열정을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준호 역시 한나와의 협력에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는 한나의 판단력과 통찰력을 존중했고 중요한 결정을 함께 의논했습니다. 이전의 관계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균형 잡힌 파트너십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나에게 출판사에서 승진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편집부 이사로 올라가면 더 많은 책임과 시간이 필요했고 이는 카페에 쏟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한나는 고민 끝에 이 소식을 준호에게 알렸습니다. 준호는 한나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했고 카페보다 그녀의 커리어가 중요하다며 격려했습니다. 과거의 준호였다면 자신의 필요만 생각했겠지만 이제 그는 한나의 성장을 응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팀이잖아요. 각자의 장점을 살려 함께 가는 거죠. 준호의 이 말에 한나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좋은 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약점을 보완해주는 관계. 그것은 예전 결혼 생활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균형이었습니다. 한나가 승진을 받아들인 후 그들은 더욱 효율적인 협력 방식을 찾았습니다. 한나는 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전략을 세우는 역할을, 준호는 일상적인 운영과 고객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서준은 커피 품질과 메뉴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역할 분담은 카페를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작가의 방이라는 새로운 시도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조용히 글을 쓸 공간이 필요한 작가들에게 카페의 한 구석을 제공한 것인데 예상 이상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몇몇 유명 작가들이 이 공간을 찾기 시작했고 그들의 SNS를 통해 카페는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카페에서 준비 작업을 마치고 문을 닫으려는 순간 한나와 준호는
문득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이뤄냈는지 실감했습니다. 1년 전 우연히 재회했을 때만 해도 이런 협력 관계를 맺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한나가 말했습니다. 네, 과거의 실패를 딛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다행이에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넘어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마음이 준호에게 다시 열리고 있음을 느꼈지만 아직은 천천히 가고 싶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한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바라보던 하늘이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보는 하늘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우면서도 기대되는 변화였습니다. 새로운 시도는 항상 위험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그 위험을 함께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기보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성장이라는 것을 한나와 준호는 서로를 통해 배우고 있었습니다. 카페 블루 모먼트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무렵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 한나가 출판사 회의를 마치고 카페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서준의 표정이 어두웠고 준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서준은 그녀를 카페 구석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며칠 전 한 부동산 개발업자가 카페를 방문해 건물 매입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준호가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곧 만료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1시간 후 준호가 지친 표정으로 카페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건물주와 만나고 온 참이었습니다. 임대료를 2배로 올리거나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한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카페가 이제 막 안정되기 시작했는데 이런 난관이 생기다니. 그녀는 준호에게 해결책을 함께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카페가 문을 닫은 후 세 사람은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이사를 가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었지만 새로운 장소를 구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블루 모먼트가 이 위치에서 단골 고객을 확보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회의 중 서준이 갑자기 한나를 향해 질문했습니다. 그는 한나에게 투자를 늘려 건물을 아예 사버리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한나는 당황했습니다. 물론 그녀에게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있었지만 건물 전체를 매입할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큰 결정을 내리기에는 아직 관계가 충분히 단단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한나가 망설이자 서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준호가 급히 끼어들어 서준을 제지했지만 서준은 이 카페가 모두의 꿈이라며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한나가 진정한 파트너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서준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고 카페에는 한나와 준호만 남았습니다. 준호는 서준의 행동에 사과했고 한나는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이 카페에 많은 것을 쏟아부었으니 서준의 감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서준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이 카페와 준호와의 관계에 진심이라면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과거의 상처가 그녀를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것을 걸었다가 실망하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한나는 평소보다 일찍 카페를 찾았습니다. 서준이 혼자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나를 보자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 선을 넘었다며 사과했고 한나는 그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준은 준호가 한나를 만난 후 많이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조급했던 것 같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한나도 준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더 책임감 있고 배려심 깊고 무엇보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강해졌습니다. 한나는 건물을 사는 것 외에도 다른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가 도착했을 때 한나와 서준은 이미 여러 대안을 놓고 논의 중이었습니다. 한나는 출판사 인맥을 통해 주변의 다른 건물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고 서준은 새로운 사업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두 사람이 화해한 것을 보고 안도했습니다. 그는 또한 건물주와 다시 만났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카페의 인기가 건물 가치를 올린다고 생각한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률을 조정할 의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에 모두가 기뻐했지만 한나는 여전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 위기는 넘겼지만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한나는 준호와 서준을 출판사 회의실로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출판사와 카페의 공식적인 파트너십을 맺는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블루 모먼트가 출판사의 공식 문화 공간이 된다면 임대료 부담도 줄이고 안정적인 이벤트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준호와 서준은 놀랐지만 이 아이디어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나는 이미 출판사 대표와 이야기했고 대표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준호는 한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서준의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한나의 투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나는 준호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도 이 관계가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갈등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더욱 깊게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위기는 때로 관계를 시험하지만 동시에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한나와 준호는 이제 그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출판사와 카페의 파트너십 계약이 성사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블루 모먼트는 이제 출판사의 공식 문화 공간이 되었고 덕분에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한나와 준호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깊어졌습니다. 업무적인 파트너를 넘어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었지만 둘 다 그 이상의 관계로 발전하는 것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가을의 마지막 주말, 준호는 한나에게 고향인 양양으로 함께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한나는 잠시 고민했지만 수락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펜션에서 준호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혼 후의 방황과 후회, 그리고 한나를 다시 만난 후 깨달은 감정들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한나도 준호에 대한 감정이 있었지만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 때문에 쉽게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고 준호는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변을 걸으며 두 사람은 천천히 새로운 시작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더 솔직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그들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카페는 점점 더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출판사와의 협업으로 매달 새로운 문화 행사가 열렸고
단골 고객도 늘어났습니다. 준호와 서준은 손님들의 취향을 고려한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고, 한나는 독서 모임을 정기적으로 운영했습니다. 특히 작가의 방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조용히 글을 쓸 공간이 필요한 작가들이 찾아왔고, 그들의 SNS를 통해 카페는 더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나와 준호는 매일 아침 카페가 열리기 전 잠시 시간을 보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계획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역 신문사에서 취재를 왔습니다. 옛 연인이 만든 특별한 문화 공간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났고, 이는 카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서준은 이제 준호와 한나를 보며 미소 짓곤 했습니다. 처음의 불안과 의심은 사라지고 그는 두 사람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한나는 이런 작은 성공들이 쌓여가는 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실패가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여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그 성공은 더욱 의미 있어진다는 것을. 겨울이 시작될 무렵 카페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블루 모먼트 1주년 기념 파티였습니다. 한나와 준호는 그동안 도움을 준 모든 이들을 초대했습니다. 출판사 동료들, 단골 손님들, 그리고 카페에서 글을 쓰던 작가들까지. 지영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한나와 준호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1년 전 우연한 재회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서준은 특별히 준비한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건배사를 하며 카페의 시작을 함께 해준 한나에게 특별히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한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한나와 준호는 카페의 테라스에 나왔습니다.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었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한나와 준호는 카페 옆 작은 공간을 새로 임대했습니다. 더 많은 책과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블루 모먼트는 이제 단순한 카페가 아닌 문화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준은 자신만의 카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년 반 동안 함께 일하며 배운 경험을 토대로 그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한나와 준호는 그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한나는 카페 창가에 앉아 지난 날을 돌아보았습니다. 우연한 재회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될 줄은 몰랐습니다. 상처와 아픔이 있었지만 그것이 있었기에 더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준호가 커피를 들고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창 밖으로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용서와 이해,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새로운 봄과 함께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서로를 원망하며 멀어졌던 두 사람. 하지만 세월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마주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흉터 위에 다시 피어난 신뢰와 사랑은 더 단단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과거가 아닌 현재를, 후회가 아닌 내일을 바라봅니다. 카페의 따뜻한 불빛처럼 두 사람의 새로운 길에도 늘 밝은 빛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나요?
듣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